네,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우리 정치사에 남긴 의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광덕 부장님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 취재를 가장 많이 한 기자로 들었는데요. 최근에도 좀 만나보셨습니까? 네, 저는 옛날 90년대 중후반에 예. 자민련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자민련 만들기 직전에 좀 민자당에서 공화계를 이끌어갔을 때 해서 그때 한 4, 5년 취재를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도 가끔 1년에 한 번씩 제가 찾아뵙고 그래서 아마 한 작년까지 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굉장히 뭐 4, 5년 정도 취재하셨으면은 예. 옆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예,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십니까? 일단 김종필 전 총리라 그래야죠. 전 총리 영원한 2인자로서 예. 많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2인자로 남았던,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는 산업화 세력,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일종의 브릿지 역할이라 그럴까요? 가교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도 정작 이제 본인은 대권을 못 잡았는데, 쉽게 말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5.16 쿠데타로 해서 같이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김영삼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DJP 연합을 통해서 예.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의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기여를 했는데, 어떻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티스였고, 그 다음에 한국 정치사에서 말을 가장 잘 만들어냈던, 말을 잘, 정치적 고비고비마다 말을 만들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인생과 정치에서 저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좀 배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3명의 대통령을 만든 이른바 킹메이커 역할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2인자 또 킹메이커 역할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 족적을 남겼는데, 본인이 대권 도전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은 당선이 안 됐는데, 일단 1987년에도 대권에 도전했고, 예. 그때는 1로 3김이라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양김의 양김 또는 3김의 분열로 인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을 됐고, 1997년에도 처음에는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DJP 단일화라는 걸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예. 그때는 국민들로 볼 때는 처음에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죠. 민주화 세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종의 산업화 세력으로 근대화 세력으로 했던 군인 출신의 김종필 전 총리와 손을 잡고 이제 대권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대통령이 당선은 안 되는데, 그럼 왜 안 됐느냐? 그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 때를 놓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공화당의 일종의 지도자로 떠올라서 상당히 유력한 차기 대권으로 부상이 됐는데, 당시 서울이 봄에서 신군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부정축제자로 좀 지목이 되기도 했었고요. 좀 그렇죠. 정적 굴곡이 있었던 시기죠. 그때 이제 연금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럼 양김, 3김 중에서 양김은 대통령 되는데 김종필 전 총리만 대통령이 안 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카리스마가 다른 양김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쫙 결집하는 데는 조금 약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측면에서도 양김보다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평소에 로맨티스트라고 할 만큼 약간의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낭만적인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를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인구 규모가 좀 작은 영남이나 호남이 아니고 충청군 출신이기 때문에 2인자로 머무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게 일부에서 하는 얘기. 그렇게 말한 정치권의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본질적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어쨌든 뭐 충청권의 표심을 움직여서 2명의 대통령을 또 만들 때 기여를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될 때는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종의 외연 확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떻든 당시 충청권의 표를 결집시켜서 하여튼 모아주는 역할을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될 때도 어떻든 3당 합당을 통해서 나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물러난 이유입니다만은, 결국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나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민자당에서 분리돼 가지고 나와서 자민련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때 김종필 전 총리가 떠난 거를 붙잡지 못한 거를 굉장히 후회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진보 세력이 집권하게 된 토대를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됐고 또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어떤 일종의 중간에 디딤돌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에 본인이 직접 붙잡지 않고 최영우 당시 자기 측근을 의원을 보내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내가 직접 전면에 나서가지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하는 말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치인이었었던 거고요. 뭐 말씀해 주셨지만 3당 합당을 통해서 뭐 이제 민자당을 만드는 주역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DJP 연합을 이뤄서 대통령을 또 한 명 배출하는 일도 하고요. 나중에 역사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단이 필요한 시기마다 뭔가 타협의 정치를 이루었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는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종필 전 총리를 평가할 때 공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치인이라는 건 100%다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가장 한국 정치에 기여한 건 뭐냐 하면 비록 군인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 2인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 게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저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마지막에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도 막판에는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게 이념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거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늘 한국당에서도 논평이 나왔는데 보수가 이렇게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돌아가셔서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타협의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보수권에서 좀 새겨들어야 될 만한 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어떤 정치적 일정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보수 정당에서 이제 배워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일단 바로 타협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한국당도 이제 집권 여당에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또 김종필 전 총리가 무조건 타협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본인이 반대할 때는 확실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몽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몽리를 부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대화와 함께 반대할 때는 반대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김종필 전 총리는 당시 3당 합당 때 공화계의 대표 역할을 했는데 일종의 계파의 일종의 경쟁과 갈등은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계파 이익 때문에 당과 국가의 어떤 이익을 이렇게 완전히 제동을 거는 발목을 거는 일은 잘 안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의 지금 계파 대립은 너무 계파 이익 때문에 오히려 당을과 보수 세력을 몰락시키고 망가뜨리는 정도로 자기 계파와 자기 이익만 찾는 거로 가는 점에서는 그런 거는 좀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남긴 그러한 건 계파 이익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중요한 거를 따져보는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타협의 정치에서 뭔가 좀 한국당이 새겨들을 부분이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남겨놓은 어록들이 정리된 것이 잠깐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굉장히 많은 어록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록들이 말하면 끝이 없고요.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기서는 일단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데 뭐냐 하면 박정희 시절에는 같이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박정희 대통령의 또 친인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처삼촌, 부인인 박영옥 여사의 삼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사촌 형부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 전 총리로 볼 때는 처의 삼촌인 겁니다. 처 삼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종의 협력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챙기고 그런 사이였습니다만 또 권력의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과 일종의 견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외유를 일종의 뭐 여러 가지 뭐 비리에 휘말렸다는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외유를 가는 게 있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외유를 보냈다고 봐야죠. 그걸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하는 말이 게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나는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면서 한 얘기고요. 네, 그 밑에 있는 역사는 끄집어낼 수도 잡아뜨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없는 거다. 그냥 배우는 것이다. 예. 이 얘기도 그때 나온. 그래서 얘기인 이거는 거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할 때 예. 역사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백날을 물어봐 내가 어떻게 대답하나 해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김대중 정부죠. 예.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회동 가능성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는데 김종필 전 총리가 최근에 그 어느 언론사와에서 증언록이라는 걸 쓰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그렇죠. 원래 자서전을 예. 쓰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자서전이 되고 결국엔 말았습니다. 증언록이라는 역사를 증언한다 그래서 자서전이 됐는데 예. 거기에 그 부제이기도 한 건데 소위부답이라는 말을 굉장히 즐겼어요. 저도 출입할 때 보면 소위부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백이 쓴 말이죠. 중국의 당시에. 예. 근데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위부답이란 말 쓰고 또 하나는 국민을 호랑이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트루먼 전 대통령의 말을 많이 인용했어요. 예. 이제 국민을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잘 이렇게 굉장히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치인이 사육사가 돼서 호랑이한테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말도 많이 했고요. 몽리라는 표현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처음 쓴 말이라면서요. 예, 몽리라는 말이 원래 이제 우리 많이 흔하게 쓰지 않은 말인데 당시 몽리라는 말을 굉장히 어떤 지역에서는 가끔 쓰지만 예. 그거를 굉장히 유행시켰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당시 내각제를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내각제가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제대로 안 되면 몽리를 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몽리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래불사춘이라는 말도 쓴 적이 있어요. 출래불사춘이. 예. 왜냐하면 그 80년 서울의 봄 때 봄은 왔으나 진짜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줄탁동기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는데 줄탁동기가 뭐냐면은 병아리가 깨어나려면 어미 닭과 안에 그 네. 병아리가 안팎에서 이게 쪼아야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랬습니다. 예. 정말 많은 어록들을 남겼는데 지금 묘비명도 미리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묘비명을 그 부인 박영옥 여사가 2015년에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예. 그때 돌아간 이후에 묘비명을 미리 썼는데 원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데 네. 본인은 국립묘지에 가지 않고 마누라와 같은 자리에 누워야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묘비명도 미리 써가지고 지금 이미 다 비서까지 만들어 놨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보면 아마 90살에 그거를 아마 쓴 모양이에요. 지금 올해가 이제 92세로 돌아가셨는데 90이 돼서 되돌아보니 89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네라는 말이 거기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무사를 내가 일생의 도리로 알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사무사라는 게 뭐냐 하면 올바르지 않은 거를 이제 버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로 이제 인생의 도리로 살아왔다는 이런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을 한 게 있어요. 생산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이건데 이제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도 이제 묘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예. 어떤 최근에 청소년이 본인한테 막 뭐 애칭을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생계를 챙긴 이후에야 혁명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좀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죠. 예. 서예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참 어록들도 많이 남겼는데 어쨌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까지 이제 3김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자,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